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다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에도 건강하시고 또 즐거운 일이 가득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 이 추운 날씨에 가을 풍경이 웬 말이냐라고 하신다면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이 가디건을 캐스트온 했을 때가 한창 가을이 무르익던 때였습니다. 이때 강화도 여행을 다녀와서 그때 즐거웠던 일들과 또 뜨게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이번에는 같이 담아 보았습니다. 조금 TMI지만 저는 운전면허가 없어요. 그래서인지 제주도에 갔을 때 981 파크에서 루지카트를 탄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무서웠고 다시는 루지를 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였는데 이번에 강화도에서는 루지가 그만큼 무섭지 않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도전을 해보게 됐고 정말 생각보다 무섭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면허가 없는 사람들도 재미있게 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홍 색깔 2개 앉으시면 돼요. 강화도에는 고인돌 유적지나 고려공지처럼 되게 다양한 문화 유적지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 용흥궁을 보고 왔습니다. 다른 곳들도 많이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하기도 했고 또 이날 미세먼지가 심해서 다른 곳들을 더 둘러보지는 못했습니다. 용흥궁은 철종이 왕이 되기 전에 살았던 곳으로 알고 갔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화려하더라고요. 정말 작은 궁처럼 되게 잘 지어져 있었는데 나중에 찾아봤더니 철종이 왕이 된 후에 다시 지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강화도에 가면 꼭 한번 들러야 한다는 조양방직도 다녀왔습니다. 조양방직은 워낙 유명해서 사진으로는 많이 봤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더라고요. 공간 자체도 되게 넓었고 폐허가 된 공장을 어떻게 이렇게 미술관이자 카페로 꾸몄는지 되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나라에 사실 이렇게 버려진 공간이 생각보다 많을 텐데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다면 참 좋겠다. 이런 공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볼거리들이 건물 외부에도 있고 건물 내부에도 있어서 특히 날이 좋을 때 가서 둘 다 둘러보고 느긋하게 앉아서 뜨개도 하고 차도 마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가보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다녀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주원이는 차에서도 뜨고 카페에서 뜬다고 한다. 참 오늘 뜨기 힘들다.
몇 줄 떴어요? 한 오늘 차에서 한 줄 뜨고 여기 와서 지금 한 줄 뜨는 거 이러는 거 같은데 이제 두 줄째 같은데. 영상을 많이 찍는데 뜨는 건 없다. 웃겨서 못 떠. 맞는 말입니다. 뜨개를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의자 말고 소파도 있어서 뜨개를 오래 앉아서 하기에도 좋으니까 다른 분들도 많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쁜 공간이 있어서 여기가 어디지 하고 보면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 표시가 앞에 있기는 했는데 화장실 말고 다른 공간도 꾸며 놓은 줄 알았는데 다 둘러보다 보면 결국은 화장실이었습니다. 여기는 공간을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즐길 거리가 있는 구성으로 잘 만들어 놓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뜨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뜬 도안은 산네스간의 누미 가디건이었습니다. 이 누미 가디건은 이번에 리네아에서도 패키지로 나와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패키지는 틴실크 모헤어로 뜨는 거다 보니까 그걸 좋아하지 않는 저는 구매를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산네스간에서 이 도안만 샀습니다. 근데 아시죠? 산네스간 도안이 상당히 양아치인 거. 제가 그걸 알고 샀는데도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왜냐면 보통 게이지를 제시하잖아요. 근데 그 게이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얼만큼을 늘리면서 몇 센치까지 떠라 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늘리라는 코스만큼 늘리면 그 게이지를 고려할 때 거기서 말하는 그 길이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코스만큼 늘리면 그 길이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택도 없어서 거기서 뜨라는 거에 2배만큼 떠야지 그 길이가 나오는데 그러면 옷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동생한테 물어봤더니 동생도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게 안 맞다고 저랑 의견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포기를 하고 제 마음대로 떴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이 잘 보시면 특징이 레글런에 꼬아뜨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는 다른 거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 브이넥 가디건을 뜨는 방법에다가 그냥 레글런만 꼬아뜨기를 넣어서 떠주셔도 이거랑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버튼밴드를 더블 니팅으로 뜨는 건데 이 도안의 설명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더블 니팅은 뿌띠니트의 설명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떴습니다. 그래서 도안을 참 왜 샀는지 모르겠네?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분들이 있다면 근데 그중에 나는 초보다 라고 하신다면 리네아의 패키지를 사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아니다 나는 옷을 꽤 떠봤다 라고 하신다면 그냥 기본적인 브이넥 가디건 도안에 꼬아뜨기 레글런만 넣어서 그냥 자작으로 뜨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도안은 보다 보면은 화가 저처럼 많이 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사용한 실은 라라뜨개의 폭스 30% 블루 색상과 솜솜뜨개의 블렌드 모헤어 바다 색상이었어요. 바다를 먼저 공구할 때 구매한 다음에 어울릴 것 같은 실을 찾다가 폭스를 발견하고 구입을 해서 두 개를 같이 뜨게 된 경우였습니다.
폭스는 4합을 사용했고 바다는 한 겹을 더해줬습니다. 그렇게 총 5겹으로 뜬 가디건이었고요. 원래 혹시 기억을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을쯤에 문어발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었죠. 그때는 이 스와치를 소개할 때 4.5mm로 떴다고 했는데 그때는 폭스를 4합을 그대로 하고 바다를 제가 2합으로 넣어가지고 4.5mm로 떴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 블렌드 모헤어의 아크릴 느낌이 너무 많이 나서 그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1합을 빼고 바늘도 줄여서 4mm로 떴습니다. 개인적으로 폭스는 괜찮은 것 같은데 블렌드 모헤어는 저는 촉감이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다른 분들도 아크릴 느낌이 많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랬고 그래서 뜨는 내내 촉감이 별로 좋진 않았어요. 폭스의 촉감도 많이 가려졌고 1합만 썼는데도 아크릴 느낌이 확실히 많이 난다라고 느껴져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색상은 참 예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푸르시오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푸르시오는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푸르시오를 해야 한다는 걸 인지하는 그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걸까? 푸르시오란 대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걸 처음 떴을 때 속도가 안 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중간에 제가 늘림을 빼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풀었어요. 한 5cm 이상을 풀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뜨기가 싫은 거예요. 아시죠? 특히 속도 더뎌지거나 푸르시오를 대량으로 하고 나면은 뜨기가 싫어지는 거. 그래가지고 한동안 좀 방치를 했고 다른 걸 떠가지고 이 친구는 되게 오랜 시간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왜 이렇게 푸르시오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한 것에 대한 부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잘못됐어 라고 내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해야 되는데 성숙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실수를 잘 인정하고 그것을 이겨내겠지만 저는 미성숙한 사람인지라 뭐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 인지할 수 있게 해줬어야지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 좀 속상한 마음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태어나지지 못하고. 그래서 뜨개에 있어서 푸르시오가 업무에 있어서 막 실수를 했다거나 잘못을 했다거나 뭐 그런 것과도 비슷한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푸르시오를 과하게 여기는 것도 같지만 그래서 이제 뜨개인들이 푸르시오를 할 때면 속상하고 내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고 마음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푸르시오를 하다 보면은 그만큼 뜨개를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성장은 있겠지만 마음의 쓰림과 속상함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앞에서 바늘을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눈치를 챈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중간에 니트프로 버터 베이직 바늘로 바꿔서 사용을 했습니다. 바늘 이야기에서 패키지로 나온 것을 구매했던 것이고
김 대리님이 왜 바늘은 크게 추천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무르다고. 저도 사용해 보니까 똑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치아 오그를 쓰지 않고 니트프로 제품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람인데 특히 쇼팁도 되게 잘 쓰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분 바늘로 그래도 뭐 있으면 나쁘지는 않아서 쓰고 있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순간은 아마도 아주 미끄러운 실이 나타나면 바늘이 좀 뻑뻑하니까 그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겉보기에 예뻐서 구매를 하고 싶다면 말리고 싶습니다. 사실 받아서 보면은 제가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던 것처럼 또 되게 예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는 없는 것 같았고 그리고 케이스도 이게 들고 다닐 때 편할 것 같지만 실제로 받아보면 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컸거든요. 그래서 들고 다닐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바늘을 낱개로 사서 담을 곳이 없다라고 한다면 케이스는 구매를 해도 집에 비치해두는 것으로 구매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루미 가디건 도안이 워낙 친절했기 때문에 저는 소매를 분리한 이후로는 도안을 다시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도안을 보고 더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남은 부분은 제가 알아서 떴는데요. 일단 바디는 그냥 쭉 뜨면 됐었고 소매는 제가 벌룬핏이나 한복핏을 좋아하지 않고 그냥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좋아해서 8단마다 줄임을 해줬고 이제 소매에 가서는 조금 넓은 것 같아가지고 줄임을 추가로 좀 더 해준 다음에 고무단을 떠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해. 고마워. 제가 이전 영상에서 노비스 가디건이랑 트윙클 스웨터를 실수로 세탁기에 돌리는 바람에 옷이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동생이 그거를 그냥 잡아당겨서 말릴 게 아니라 블로킹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줘서 이번에 매트랑 핀을 사서 해봤습니다. 매트는 일반적으로 그냥 쿠팡에 검색해서 나오는 제일 싼 일반 고무 매트 같은 거를 샀고 핀은 진주 구슬핀을 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말려봤는데 늘어났습니다. 근데 예전만큼 원래대로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노비스 가디건은 거의 원형에 가깝게 돌아갔고 트윙클 스웨터는 아무래도 좀 실이 무게도 있고 해서인지 약간 좀 줄기는 줄었어요.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살이 찌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지금보다 한 10kg가 빠져야 되는데 그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기 옷 크기는 이제 아니에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처럼 블로킹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계신다면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튼밴드의 더블 니팅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뿌띠니트 홈페이지에서 샴페인 가디건 버튼밴드 부분을 참고해서 떴습니다. 저도 똑같이 1.5mm 작은 바늘로 15코를 더 잡아서 떠줬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뿌띠니트님 방법대로 똑같이 전체 코를 다 모든 단에서 한 코씩 다 주워준 다음에 같이 떠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버튼밴드를 아예 분리해서 뜬 다음에 옆에 연결해주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편하신 방법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따로 뜨면 아무래도 길이감을 조절하기가 더 좋겠죠? 코를 미리 주워두면 이제 좀 모자라거나 많을 때 그게 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예방할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기는 했는데 저는 돗바늘로 그거를 일일이 연결해 주는 게 귀찮아서 그냥 처음부터 코를 다 주워서 떠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단에서 코를 주었지만 대각선 부분에서는 원래 반 코마다 줍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주워서 떠줬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길이가 전체적으로 잘 맞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버튼홀 부분은 뿌띠니트의 영상을 보면은 이게 세로로 내야 되다 보니까 중간에 실을 잘라요. 근데 전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로로 낼까 했더니 동생이 세로로 내는데 실을 끊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알려줘서 그 영상을 보고 저도 따라서 했습니다. 근데 영상을 보고 똑같이 한 거는 아니고 그걸 대략 보면은 어떻게 하면 실을 끊지 않고 할 수 있는지 감이 옵니다. 그래서 약간 야매스러운 방법이기는 한데 끊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 정리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추가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한 분들은 보고 예쁘게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라벨을 달아주었어요. 그리고 꼬아뜨기로 뜬 레글런이 확실히 예쁘고 또 더블 니팅으로 버튼밴드를 떠줬더니 완성도 있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고무단도 모두 꼬아뜨기로 통일성 있게 떠주었고 소매단 역시 꼬아뜨기로 떠주었습니다. 사용한 실의 양은 폭스는 약 210g 정도를 사용했고 블렌드 모헤어는 100g 정도 사용한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저의 뜨개로그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벌써 구독자 1000명이 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주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가 되는 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